ITK 한글 버전 2020 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교재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한글 2020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 장은 수험자 유의사항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서도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맨 앞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같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시험장 가기 전엔 미리 살펴보고요, 시험장에서도 시험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상단 서식 도구에 저장 아이콘 있죠?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파일의 저장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K 폴더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파일명 저장 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인데요, 수험번호는 실제 수험번호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요, 없다면 연습할 때는 임의의 숫자 8자리 이렇게 입력해 사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이 중요한데요, 파일 형식이 시험장에서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되어 있다면 이게 꼭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글 표준 문서 확장자 HWPX 이걸로 지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걸로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파일 확장자가 뒤에 이렇게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파일 형식을 이 두 가지 중에 지시된 걸로 선택해 저장해야 된다. 그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강의를 녹화하는 시기에는 한글 문서 HWP 이걸로 저장하라고 지시되어 있으니까요, 이걸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해야 될 건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요, 용지 여백 설정이 있습니다. F7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본에서 용지 종류 A4 그리고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지 여백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숫자는 조금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시험장에선 꼭 확인해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은 11mm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에서부터 이 세로로 되어 있는 4개 있죠. 여기는 모두 10mm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제본은 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화면이 조금 이렇게 커진 것 보이죠? 화면이 저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 탭에 쪽 윤곽 이게 이렇게 클릭해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글자를 조금 크게 보는 게 여러분이 보기 편하겠죠. 이걸 눌러서 다른 거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폭맞춤 눌러서 확대를 해 놓으세요.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의 크기 이렇게 조절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기본 확인할 것, 여기 서식 도구인데요, 바탕글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기본 글꼴은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아무 속성도 없고요, 글자색은 검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정렬 줄 간격은 160%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색상이나 나머지 설정들 모두 봐주고요, 이제 페이지 구분으로 3쪽으로 모두 나눠줘야 합니다. 현재 1페이지죠. 위에서 쪽 도구 가보세요. 그러면은 여러가지에서 구역 나누기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 Alt, Shift, Enter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조금 빠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선 먼저 1페이지에는 기능평가 1의 문제 1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누르세요. 다시 2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누르세요. 간격은 더 띄우든 더 좁게 하든 상관없는데요, 번호와 번호 사이에 작성한 답안 파일 구분이 되게만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설정해 놓을게요. 이제 구역 나누기 하면 2페이지로 바뀌죠. 기능평가 2의 문제 3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4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3페이지가 되는데요,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평가로 타이핑해서 내용 입력하는 게 많은데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둬야 될 건요, 기능평가 2의 문제 4번에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퍼링크 지정하는 책갈피를 여기에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나중에 하이퍼링크 지정할 때 다시 3페이지 와서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번거로우니까 이왕 온 김에 미리 작성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먼저 첫 줄에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3페이지에서 제일 큰 글자로 있는 제목이죠. 이 내용을 입력하고요. 이제 블록 설정하지 말고요, 그냥 제일 첫 번째 칸 인 앞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놓아두세요. 그 다음에 책갈피 만들어야 되죠. 입력 탭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책갈피 있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름은 인공지능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넣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보기에서 조판부 이렇게 체크하고 보면요, 책갈피가 나타나요.
혹시나 이름 잘못 지정했다면 책갈피 이 조판부 앞쪽을 더블 클릭, 그렇게 하면 책갈피 이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판부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보니까 체크 해제해 놓고 할게요. 이제 1쪽으로 가주세요. 파일 저장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하니까요. 단축키를 외우든 마우스로 하든 틈틈이 자주자주 저장하세요. 이제 번호 써있는 이 줄에는 내용 입력하지 않고요. 여기 바로 아랫줄에 커서를 놓고 1번 문제 작성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내용 4줄로 나와 있죠. 영어 문단 1개, 한글 문단 1개 이렇게 각각 2줄씩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문장, 대소문자 띄어쓰기 구분해서 입력하는데요.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단이 아닌 문장, 마침표로 끝나더라도 그 뒤에 새로운 문장이 있다면 그냥 한 칸만 띄워놓고 다음 문장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하나의 문단으로 2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문단 나누기 하는 곳, 여기는 엔터키 누르는 곳이죠. 여기에는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기에 문단부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제 여기선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에서는 약간 줄이 떨어져서 줄 1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빈 줄 삽입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줄에서 한글로 이렇게 내용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도 엔터키 누르지 않고 2줄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4개 줄, 2개 문단이 붙어 있죠. 여기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아래 빈 줄이나 위에 번호 써 있는 줄은 블록 설정하지 않습니다. 4개 줄만 블록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바꾸기 위해서 F6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타일 대화상자에서 스타일 목록에는 현재 만들어야 될 거 없죠. 그래서 왼쪽 아래 더하기 표시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 여기에는 조건 1번에 이름 지정되어 있는 영문 글자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영문 이름, 여기는 조건에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으니까 영문 이름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 문단과 글자가 있는데요. 글자로 선택하면 문단 모양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스타일 종류는 문단, 이걸로 선택하고요.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조건에 2번 문단 모양 있는 것처럼 왼쪽 여백, 여백의 왼쪽이죠. 여기를 15포인트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 간격의 문단 아래죠. 여기를 10포인트로 바꿔놓고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글자 모양의 조건이 글꼴, 한글, 영문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고요. 크기, 여기 보이는 기준 크기부터 설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준 크기는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 이렇게 바꾼 후에 이제 글꼴 수정하면 돼요.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 먼저 이렇게 바꾸고요. 함초롬 바탕 되어 있는 것 블록 설정, 돛까지만 입력해도 도둠, 이 글자가 포함된 글꼴 모두 보이죠? 여기에서 도둠이라는 것 찾아 클릭을 해 놓으세요. 다시 언어 한글을 영문으로 바꾸고요. 다시 함초롬 바탕을 블록 설정, 이번에는 굴림이니까요. 굴까지만 입력해도 나타나죠. 굴림을 마우스로 클릭해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고 추가를 눌러주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만들어진 이걸 선택, 그러면 목록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2개 문단의 스타일이 인텔리전스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나타납니다. 글꼴은 없다고 이렇게 어떤 것도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마우스로 클릭해도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한글과 영문 글꼴을 각각 다르게 지정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두세요. 이번에는 표하고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표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 그 모양 그대로 만들게요. 먼저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 도구로 가서 표 위에 표 아이콘 있죠?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줄 개수와 칸 개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줄 개수는 5고요. 칸 개수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 지정은 항상 동일하게 해주면 돼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그 다음에 기타는 글자처럼 취급, 이것만 체크되도록 해놓으세요. 나중에 3페이지에서도 또 표 만드는데요. 그때도 크기 지정과 기타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게 하면 표가 이렇게 넓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모든 셀에서 이제 셀 합치기 하는 부분 없으니까요. 바로 내용부터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도 입력했겠죠? 셀 너비는 조절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셀을 먼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표 전체에 대한 글꼴 설정이 있죠. 그래서 위에서 글꼴 설정하는데요. 서식도구에서 처음 글꼴 지정할 때는 한번 이렇게 목록 열어보세요. 한컴 글꼴 이게 선택되어 있을 텐데 모든 글꼴로 바꾸세요. 그래서 굴림, 도둠, 궁서 같은 것 윈도우에서 설치되어 있는 글꼴 그것도 여기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놓으세요. 한컴 글꼴로 되어 있다면 여기에 글꼴 선택했을 때 여기 목록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 굴림이라고 입력했을 때 여기 목록에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글꼴로 해야지 이렇게 굴림까지 입력하면 글꼴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굴림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글꼴이 바뀌었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예요. 글꼴을 바꾸면서 셀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너비 맞춰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제일 뒤쪽에 있는 셀부터 이 세로선을 잡고서 너비 조절에 맞춰주면 돼요. 여기는 셀의 넓이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으니까 너비가 넓을 필요 없는 셀부터 조절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렬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해주면 돼요. 먼저 전체 셀을 가운데 정렬해 놓으세요. 그리고 숫자로만 되어 있는 셀 있죠? 여기인데요. 합계 나중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래 이 줄 선택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모두 선택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맞춰 놓으세요. 다음으로 셀 배경, 면색, 노랑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면은 회색으로 보이는 셀들입니다. 거기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여기는 셀 색깔 지정하기 위해서 0으로 컬러죠. 색깔은. 그러면 첫 글자 알파벳 C죠. 그래서 C키를 누르면 색깔 바꿀 수 있게 대화상자 나타납니다. 여기 배경 탭 여기서 색을 선택하고요. 면색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표준색의 노랑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세요. 여기 테마 색상표에서 다른 걸 선택하면 노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목록 열어서 여기 기본 테마 상태에선 노랑 RGB 값 잘 보세요. 두 번째 게 215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표준색의 RGB 값은 다시 잘 보면 두 번째도 255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름이 노랑인데 RGB 값이 다른 것처럼 색깔도 조금 다르죠. 시험에서는 이렇게 노랑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RGB 값이 표시되어서 지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두 개 중에 어느 걸 하든 감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이 표준색에 있는 노랑, 빨주노초 파란보의 노랑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론 이제 빈칸에 합계 구하는 거 있죠. 여기 합계는 이 앞에 거 더하기죠.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세 개를 구하는데요. 이 아래쪽 맨 마지막 셀은 X 표시 나타나야 되니까 여기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그리고 블록 계산식에 가서 블록 평균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 정렬되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으로 캡션 구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요. 표의 위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도구에 새로 생긴 표 디자인 바로 오른쪽에 표 레이아웃 있죠. 클릭하고 오른쪽 끝에 가면 캡션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를 선택하면 위쪽에 나타났죠. 정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나타났죠. 이걸 블록 설정한 다음에 출력 형태에 있는 캡션으로 내용 수정하세요. 내용 수정하기 전에 여기 캡션 이렇게 스타일 만들어진 거 보이죠?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변경되지 않게 내용 입력하고 글꼴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하면서 항상 이렇게 불필요한 뒤에 공백 절대 만들지 마세요. 위에 1번 문제에서도 혹시라도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해서 공백 만들었다면 여기에선 감점 처리 안 되지만 이 아래쪽 캡션에서는 여기서 감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공백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해두세요. 정답 파일에서 공백 만들어져 있더라도 저희는 무조건 불필요한 공백은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블록 설정해 놓고요. 글꼴도 수정해야 되죠. 위에 서식에서 글꼴 이름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바로 누르면 지정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표 조건 5번의 선 모양 지정하는 거 있죠. 출력 형태처럼 맞추면 되는데요. 현재 높이 아예 수정하지 않은 상태죠. 이 상태로 작업해도 되고요. 이쪽에서 아직 아래쪽에 차트 들어갈 공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적당하게 키워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선 모양 적용할게요. 블록 설정 모두 한 상태에서 알파벳 L키 누르세요. 라인,
여기에서 첫 글자 L 약자예요. 이렇게 눌러주면 테두리 탭 나타납니다. C키를 눌렀을 땐 배경 나타났었죠. 이 테두리에서 설정하는데요.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되어 있다면 무조건 그냥 체크 해제하세요. 여기에선 체크된 상태로 해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3페이지에서 작업할 때 꼭 체크 해제를 해야지 선 모양 두 종류를 한 번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하고 작업할게요. 출력 형태 보이는 바깥쪽 테두리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이중실선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면요, 첫 줄의 아래쪽도 이중실선이죠. 그래서 첫 줄만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고 다시 종류를 이중실선, 그 다음에 아래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합계 제일 아래쪽 비어있는 셀 이렇게 클릭하면 블록 설정되어 있죠.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대각선 탭으로 가지고요, X자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이 두 개를 클릭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표 아래에 빈 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커서를 이렇게 클릭해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차트 조건에 1번 보면요, 차트를 표에 어떤 데이터로 만드는지 나와 있죠. 노란색으로 지정한 셀이에요. 여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요, 맨 아래에 있는 차트 메뉴 여기에서 지정된 묶은 세로막대형을 클릭하세요. 차트가 표의 위쪽에 나타났습니다. 차트 데이터 편집해서 저희가 방금 블록 설정했던 데이터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한글 프로그램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변경된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서 내용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먼저 닫아두고요. 나중에 이걸 열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위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데이터 편집 이거 눌러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항목과 범례가 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차트 디자인의 줄칸 전환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바뀔 필요 없으니까요. 차트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냥 바로 개체 속성 단축키로 P예요. 여기서 P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본 탭 먼저 이동하고요. 크기에 대한 건 따로 지시 없으니까 바꾸지 않고요. 여기서는 위치를 글자처럼 취급 이것만 하고 바로 설정 눌러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가 자동으로 표 아래 이렇게 이동이 되었죠. 그러면 차트 테두리 잡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표하고 비슷한 크기로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조건의 3번 작업하면 되는데요. 제목부터 하면 되죠. 제목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차트 디자인에 차트 구성 추가 이 도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차트 제목의 위쪽 선택하면 차트 제목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차트 출력 형태 봤을 때 왼쪽에 단위 % 되어 있는 축 제목 없죠. 이것도 미리 만들게요. 차트 구성 추가해서 축 제목의 기본 세로 이걸 선택하면 나타나요. 글자가 90도 뉘어진 것 이건 나중에 설정할게요. 차트 제목에 먼저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고요. 글자 내용을 먼저 출력 형태 보고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는 스타일처럼 한글과 영어 글꼴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위에 한글과 영어 같이 써 있으니까 꼭 두 개 다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글 글꼴에서 먼저 이 글꼴 이런 블록 설정해 놓고요. 글꼴 지정된 것 돛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돛음 꼭 마우스로 클릭 꼭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돛음이라고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영어 글꼴로 이동해 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돛음이라고 보이고 있지만 나중에 설정 누르고 보면은 글꼴이 돛음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함초롬 돛음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돛음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 이렇게 꼭 해 놓으세요. 영어 글꼴도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마우스로 돛음 글꼴 선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진하게 속성 여기 클릭하고요. 크기는 12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글과 영어 모두 돛음으로 바뀌었죠. 이제 여기 테두리 지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차트 제목 속성 들어가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 대화상자에서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구 그리기 속성 지정되어 있죠. 채우기 하향 지시되어 있네요. 여기 흰색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선 여기는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어두운 색 검정색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효과 도구로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림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목록 열면 미리 설정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이름, 대각선 오른쪽 아래만 이렇게 클릭해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 사용하는 경우에 그림자 모양이 조금 다르게 보여도 이렇게 설정이 제대로 되었다면 그거는 제대로 작성을 한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축 제목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목 편집 들어가고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글자 그 내용으로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제목 이외의 글꼴 모두 다 도둠 보통 10포인트죠.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 안 된 게 보통이고 크기 10포인트 이거는 수정할 필요 없고요. 글꼴만 수정하고 바로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한글 글꼴에 도둠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또 영어 글꼴도 도둠 마우스로 클릭 설정. 다시 이제 이거는 똑바로 세워야 되겠죠. 가로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옆에 개체 속성 있어요. 갑축 제목 선택되어 있죠. 도구에서 제일 끝에 있는 크기 및 속성 클릭하세요. 글상자 만약에 닫혀 있다면 클릭해 여세요. 글자 방향 여길 열어서 가로 선택해 놓으면 됩니다.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세로축 이 숫자를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이번에도 글꼴 한글 글꼴에 도둠, 영어 글꼴에 도둠으로 이렇게 선택을 마우스로 꼭 해놓으세요.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단위 최소값 0, 그 다음에 20단위씩 변경, 최대값 6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단위는 바꿀 필요 없는데요. 만약에 바꿀 필요 있다면 마우스로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축 속성, 경계 단위 수정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선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각각 이렇게 체크해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단위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꼭 주단위부터 먼저 변경하세요. 그러면 이 단위에 맞춰서 최대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여기 체크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현재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모두 체크하지 않고 자동 지정되는 상태로 이렇게 놓아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눈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는 여기 보이지 않죠. 가로로 보이는 이 작은 거요. 이거는 여기에 눈금, 주눈금 바깥쪽 되어 있는데요. 없음으로 하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답 파일 열어서 보면은 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요. 한글 버전에 따라서 눈금이 자동으로 보이는 경우, 보이지 않는 경우 이게 있기 때문에 차트 조건엔 눈금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점 처리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파일에는 눈금이 보이는 상태고 출력 형태에선 눈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출력 형태처럼 그대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숫자 더블 클릭해서 축 속성에서 눈금을 이 주눈금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값이 만약에 하이픈으로 출제가 된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는 바꿀 필요 없죠. 표시 형식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걸 열어주고 범주를 일반이 아닌 회계로 변경, 그 다음에 기호를 제일 위에 있는 없음으로 선택. 그렇게 하면 다른 건 그대로고요. 최소값만 하이픈 이걸로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현재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저희는 표시 형식 일반 상태로 놓아둘 거예요. 이제 가로축 이 글자 아무거나 또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여기도 한글 글꼴 도둠 마우스 클릭, 영어 글꼴 도둠 마우스 클릭, 설정 버튼 누르기 이렇게 하고요. 옆에 범례 마우스로 클릭,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여기도 글꼴 이름 두 개 다 도둠으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변경시켜 놓고 설정 누르세요. 여기는 테두리 설정 또 필요하죠. 그래서 개체 속성의 범례 맨 앞에 있는 그리기 속성 이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선의 어두운 색 이걸 클릭하면 테두리 바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출력 형태 보고서 다른 부분 확인해야 되는데요. 눈금은 제가 얘기했고요. 안쪽에 있는 기다란 선 있죠. 이 선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끝으로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딜리트 키 한번 누르면 안쪽에 선은 모두 사라져 보여요. 그러면 이제 모두 작성했고요.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죠. 파일 저장하는 거 제가 틈틈이 여러분이 알아서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에 3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두세요. 여기는 1번, 2번으로 수식 작성하는 게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먼저 여는 괄호 1번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우게 하세요. 여기 앞에 이렇게 두 칸 이렇게 들어가게 해도 되고요.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커선 여기에 두고 그 다음에 입력 수식 있습니다. 위에 도구 아이콘 루트 X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수식에 이렇게 위쪽에 붉은색의 안에서 커서 깜빡이고 있죠. 키보드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직접 입력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글자라면 위에 도구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장식 기호 이거 나와 있죠. 목록 열어볼게요.
제일 첫 번째 게 동일한 거죠.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안에 상자에서 대문자 F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화살표에서 빠져나야 되니까요.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세요. 커서가 커진 것 확인되죠? 이제 이퀄 마이너스까지는 그대로 입력하고요. 분수죠. 위에서 분수 선택. 그 다음에 위에 분자에서는 4, 파이는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두 번째 거 보면은 소문자 파이로 모양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위첨자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첨자에서 오른쪽 위첨자 찾아 선택. 그 다음에 숫자 2 입력.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커서 커졌죠. 그 다음에 소문자 M. 분자는 끝났죠. 아래 분모 상자 클릭. 대문자 T 입력하고 첨자 오른쪽 위첨자 그 다음에 숫자 2 입력. 이제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한 번, 두 번. 커서가 아주 커졌죠. 분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더하기 누르고 다시 분수 선택. 그 다음 분자는 M, 다시 분모 상자 클릭해서 대문자 T, 그리고 첨자 오른쪽 위첨자 선택해서 숫자 3. 이렇게 하면 1번은 끝이 났습니다. 아래의 내용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내용이 나중에 정답 파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한 칸이 더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채점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두 파일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점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결과 이게 동일하다면 여기에선 띄어쓰기가 더 있든 없든 그거는 무시해주면 됩니다. 수작업 채점에서 감점 무시하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본문에 넣어야 되죠. 여기 넣기 아이콘 있어요. 클릭하세요. 이제 탭키는 한 3번 정도만 이렇게 띄워 놓으세요. 더 띄워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공백이 많이 있죠. 이제 여는 괄호 2번 하세요. 다시 한 칸 띄우고 다시 입력의 수식 위에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이번에도 수식. 첫 번째부터 바로 또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죠. 다시 여기 클릭할게요. 그래서 좌우 화살표 없는 거 찾아야 되죠. 그래서 위에 화살표가 아닌 일반 선이 돼야 되죠. 여기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걸 찾아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A, B를 대문자로 이렇게 입력하세요.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이퀄. 이제 루트를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근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안쪽에 상자 나타나는데요. 앞쪽에 거는 입력할 게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비워두면 됩니다. 이제 이 안에서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것 닫는 괄호까지 입력하면 돼요. 이제 이 안에다 입력할 수 있는 거 입력하는데요. 여는 괄호 X는 소문자, 그 다음에 첨자에서 아래 오른쪽 첨자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 2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빼기 소문자 X 다시 한번 첨자에서 아래쪽 오른쪽 선택. 그 다음에 이번에도 숫자 1 입력해 주고요.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 빠져나오기. 그 다음에 닫는 괄호 다시 첨자에서 오른쪽 위첨자 숫자 2 입력. 이제 첨자 빠져나와야 되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다시 더하기 여는 괄호 이번엔 소문자 Y 다시 첨자에서 오른쪽 아래 첨자 클릭 숫자 2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 빠져나오고요. 빼기 소문자 Y 다시 첨자에서 오른쪽 아래쪽 첨자 선택 숫자 1.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빠져나오고 닫는 괄호 첨자 오른쪽 위첨자 숫자 2. 이러면 모두 끝이 났죠. 이제 여기도 넣기를 눌러 빠져나오세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만약에 틀린 게 있다면 더블 클릭하면 다시 들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4번으로 갈게요. 4번 문제 아래 빈 공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4번을 작성하는데 정답 파일은 이 사 써있는 아래쪽에만 나타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색상 지시가 없는 것들이 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의 2번을 보면요. 도형의 면색,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색 없음을 제외하고 다른 색깔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뒤쪽에 있는 거 제일 큰 거부터 만들면서 설명할게요. 먼저 입력 여기 또는 제일 끝에 있는 도형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시험에서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가로 글상자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직사각형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해요. 이번엔 글자 입력하지 않으니까 직사각형 만들면 되죠. 클릭 4 아래쪽에서 적당하게 드래그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개체 속성 단축키 P였죠. P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 가주세요. 여기는 너비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를 130, 높이는 145 하고요. 크기 고정은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여기는 4번 문제에서는 모든 도형, 그림, 글맵 시 모두 다 세 번째에 있는 글 앞으로 이걸로 꼭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선택 가보세요. 여기에서는 사각형 모서리 곡률 세 가지인데요. 기본은 직각이었죠.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 바꾸기 위해서 둥근 모양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 가서 색, 면색 열어보세요. 도형의 기본 색상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테마 색상은 어떤 거로 하든 상관없고요. 색 없음을 제외한 아무 색이나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파일 보면서 작업하더라도 정답 파일하고 꼭 같은 색상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색상 이렇게 바뀌었죠? 화면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 알려줬던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이렇게 움직이거나 보기 탭에서 100%나 쪽맞춤 이런 식으로 맞춰 놓으면 여러분이 조금 작업 편하게 하겠죠? 저는 조금 크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마우스 휠 움직여서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해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폭맞춤에서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에 도형 만들어야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있으면 돼요. 조금 아래로 내려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위에 글상자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도록 할게요. 글상자는 다시 입력으로 가보세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글꼴을 수정할 때 항상 블록 설정해서 수정을 했었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하면 블록 설정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객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본 탭으로 가서 먼저 크기부터 지정할게요. 너비는 120, 높이는 17로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상태에서 다음으로 글꼴 설정은 나중에 해야 되니까요. 면색,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는 면색 열어서 색깔 아래쪽에 표준색 있습니다. 빨강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선택 가보세요. 여기는 또 직각, 여기 모서리 이게 아닌 반원 이걸로 선택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 모양이 바뀌겠죠. 그래서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글꼴 설정하면 되죠. 여기는 글꼴을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여기는 조금 키워야 되죠. 22포인트인데 여기 없죠. 이런 경우에는 숫자를 직접 22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돼요. 그리고 글자색 하향이죠. 여기 열어서 색상 하향, 테마 색상에 따라서 여기 색상이 흰색이 없는 경우 있어요. 오피스 테마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팔레트 이걸 선택해서 하향 바꿔도 돼요. 그러면 색상 여기 갔을 때 하향 선택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나타나요. 이제 정렬,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여기는 수평, 수직,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도형 도구에 글상자 정렬 이 안에 보면은 가운데 정렬하는 게 있습니다. 정가운데 누르면 수평, 수직 이게 동시에 설정돼요. 제가 가운데 정렬 이걸로만 한 이유는 수직 정렬, 위아래 기준으로 정렬 이거는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 정렬만 가운데 맞춤 이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여기는 끝이 났는데 위치는 조금 안 맞죠? 이건 조금 이따 해도 돼요. 이렇게 마우스로 비슷하게 맞춰놔도 되는데 조금 더 완벽하게 할게요. 위아래 이 위치만 조금 조절 필요하다면 이 도형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높이면 되는지 그거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배경되는 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직사각형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 만들어 놓고 단축키 P 누르고 기본 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너비를 115, 높이는 50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리고 선탭에선 수정할 거 없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면색 열어주세요. 이번에도 다른 색 아무거나 지정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색깔 하나 선택해 지정.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여기는 글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글자의 색인 파란색으로만 지정하지 않으면 돼요. 글자가 같은 색이면 글자가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앞쪽에 만들기 전에 먼저 이거 정렬 맞춰주면 되겠죠.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 세 개를 같이 선택하고요. 도형 도구에서 맞춤 있어요. 가운데 맞춤하면 정렬 정확하게 맞춰져요. 이제 이 앞쪽에 왼쪽에 그림 있죠? 그거부터 삽입할게요. 입력으로 간 다음에 그림 위에 그림 삽입 아이콘 클릭하세요. 파일 저장 위치는 ITQ 아래 픽처 폴더죠. 시험장에선 이 폴더 그대로 있을 테고요. 연습할 때는 교재 부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픽처 폴더에 있는 거 사용하세요.
파일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름만 확인하면 돼요. 이번엔 이름 logo1.jpg 이거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체크하는 게 여러가지 있는데요. 조건에 문서의 포함 이 지시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체크 모두 하지 말고요. 문서의 포함만 체크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는데요. 그림 선택해서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에서 먼저 너비 설정할게요. 너비를 40, 높이는 30 이렇게 해놓고 본문과의 배치가 글 앞으로가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글 앞으로로 변경, 그 다음에 그림 탭 가주세요. 문서의 포함 만약에 체크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꼭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 효과, 여기는 지시가 회색조 되어 있으니까 선택,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회색조 선택은 위에 도구, 색상 조정에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지시가 나온다면 그것도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도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위아래에 정렬 맞추는 것, 수직 정렬은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자석처럼 탁 닿는 느낌이 있어서 맞추기 쉬울 거예요.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면 되는지 대충 맞춰 놓으세요. 이제 여기에 하이퍼링크 지정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위해서 저희는 3페이지에서 제목 만들고 이 앞에 커서 놓고 책갈피 만들었죠.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로 들어가세요. 한글 문서 클릭해서 책갈피에 있는 인공지능 찾아 클릭, 넣기 눌러주세요. 글맵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에 글맵시 위에 가나다에 있는 이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글맵시 모양 목록 여세요. 나비 넥타이를 찾아 클릭, 그 다음에 글꼴 열어주세요. 여기는 글꼴 이름 입력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제일 위로 가서 여기 글자 찾을 수 있게 나오니까요.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굴림을 찾아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역시 이번에도 이렇게 움직여 보면요, 뒤쪽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 P를 먼저 눌러주고 기본 탭 여기서 크기부터 설정할게요. 그러면 너비는 50, 높이는 35,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선, 여기 선 따로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로 가주세요. 글맵시에서는 채우기 색상이 글자 3개예요. 면색이 파랑, 표준색에 파랑 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죠. 바로 설정 누를게요. 이제 앞쪽에 나타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역시 위에 글자 비교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다음으로 여기 도형 만들면 되는데요. 뒤에 가려진 것부터 만들어주면 됩니다. 화면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해놓고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직사각형 만들어야 되죠. 입력에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단축키 P 누를게요. 기본 탭 가주세요. 조건이 직사각형 그리기로 두 개가 위아래 나타나 있는데요. 뒤쪽의 도형은 두 번째 있는 직사각형 그리기 지시예요. 그래서 크기, 너비는 12, 높이는 15 이렇게 바꿔놓고요.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선탭, 여기는 곡률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면색 여세요. 여기는 가나다 뒤에 있는 도형들,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색 제외한 아무 색이나 지정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찾아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누를게요. 이제 앞쪽에 가 써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죠. 직사각형 그리기인데요. 직사각형 만들고 거기에다 글자 입력하면 자동으로 글상자로 변경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상자로 만들면 되겠죠. 가로 글상자를 선택, 마우스 드래그에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가 입력하세요. 바깥쪽 테두리 선택, 단축키 P, 기본 탭 가주세요. 여기는 너비는 13, 높이는 15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 동일하니까 바로 선탭 가고요. 곡률, 이거는 둥근 모양으로 바꿔야 되겠죠. 채우기, 여기는 면색 하향이죠. 도형은 기본 색상 하향 되어 있습니다. 바꿀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설정 누르면 돼요. 이제 글자 크기 바꿔야 되죠. 그리고 글꼴도 바꿔야 되죠.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세요.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여기 글상자 정렬 정가운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아래쪽에 만들 공간 생각해서요, 적당하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 불편하면 그냥 키보드로, 키보드에 화살표 키 있죠? 그걸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맞춰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점선되어 있는 상자 만들게요. 다시 이제 입력하는데요.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너비만 우선 맞춰 놓으세요.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또 바깥쪽 테두리 선택, 단축키 P 누르세요. 기본에선 크기 설정할 게 없습니다. 지시가 없죠. 그러면 이제 선 탭 가주세요. 종류, 점선 또는 파선이죠. 저희는 두 번째 있는 파선, 이걸로 선택할게요. 모서리 공률 바꿀 필요 없고요. 채우기 탭, 여기는 없음이죠. 그래서 면색의 없음 선택, 이렇게 하고 설정 누르면 돼요. 글꼴 설정해야 되죠. 먼저 궁서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 색 바꿀 필요 없고요. 정렬 가운데 맞춤해야 되죠. 그래서 글상자 정렬이나 서식에서 가운데로 정렬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조절 필요하다면 해놔야 되죠. 이렇게 마우스로 화살표 키로 위에부터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크기 맞춰주면 조금 편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하세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선택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적당한 간격에서 마우스 놓아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로 또 아래로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세요. 간격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면 돼요. 조금 맞지 않다면 중간에 있는 걸 이렇게 클릭, Shift로 클릭 3개에서 위아래 간격을 이렇게 선택해서 키보드 위아래 화살표 있죠? 그걸로 이렇게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다 생각되면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고요. 이제 각각 글자 수정을 해 놓으세요. 내용을 수정했다면 이제 가나다 뒤에 있는 도형 색깔,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걸로 지정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건 바꾸지 않고요. 두 번째 나 뒤에 있는 도형 선택, 단축키 P 누르고 그 다음에 채우기에서 면색을 첫 번째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찾아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지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도형도 찾아 클릭, 단축키 P, 그 다음에 이번에도 면색, 이번에도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다른 색깔만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크기가 조금 더 커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설정할 때요. 각각 설정하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거 클릭, 그 다음에 Shift 클릭 3개 같이 선택해서 마우스로 여기 오른쪽 테두리 잡고 살짝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그룹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룹화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모양 확인하려면 그냥 보기에서 100%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됐는지 정답 해보면서 알 수 있죠. 다시 폭맞춤 바꿀게요. 이제 3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제목 입력했으니까 이 뒤에 커서 놓고요. 이제 3페이지 작업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기능에 따라서 커서를 어느 위치에 놓고 작성하냐 그게 또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제 설명대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각각 내용들 입력하고 기능 작성 이런 순서로 하지 말고요. 본문 내용 끝까지 모두 완료한 후에 기능 작성하는 것 그렇게 해주세요. 동향 여기에선 엔터키 한 번, 두 번 이렇게 제목 아래는 빈줄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오픈 AI는 이렇게 나타나는 문장이 있죠. 먼저 입력을 한자 입력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첫 번째 한자 나타나죠. 시험엔 항상 두 가지 한자 변환이 있어요. 여기에 인공지능 여기 이렇게 블록 설정하거나 능 뒤에 커서 놓고요. 한자 키나 F9키 눌러주세요. 그래서 인공지능 한자 하나밖에 없죠. 선택되어 있으니까 입력 형식에서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바꾸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에 4개 글자 또는 2개 글자로 한자 변환 나타났는데 변환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각각 이렇게 블록 설정 한 글자 또는 2글자로 해서 변환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내용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을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했죠. 이제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띄어쓰기 2칸만 해주면 돼요. 여기는 들여쓰기 기능 사용해도 되는데요. 잘못하면은 아래쪽에 들여쓰기 필요 없는 곳에 모두 들여쓰기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ITQ 시험에서는 들여쓰기는 스페이스바 2칸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스페이스바 2칸으로 들여쓰기 할게요. 첫 줄부터 내용들 또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문맥 또 한자 변환이죠. 다시 F9키 누른 다음에 해당 글자 찾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마우스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되어 있는 같은 글자 찾아 선택 바로 바꾸기 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내용 또 입력하는데요.
이 소스 뒤에 괄호 문자 A 있죠. 이거는 각주 만드는 건데요. 지금 만들어도 되는데 먼저 본문 내용 입력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놓으세요. 이제 엔터키 한 번, 두 번 누르세요. 다음으론 소제목 또는 중제목이 나타나는데요. 중제목은 본문 안에 2개 있죠. 중제목 위에는 빈줄 꼭 하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중제목, 여기에는 특수문자 입력해야 돼요.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어느 탭에서 입력하든 상관없는데요. 저는 세 번째에 있는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 여기에서 할게요. 모든 목록이 여기 나타나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사용자 문자표라면 기호 1, 2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되어 있는 도형, 정각기호를 찾아보면 여기에 있죠. 클릭해 선택, 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해주세요. 바로 중제목 내용 입력을 해놓고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이제 엔터키를 한번 누르세요. 바로 아래쪽에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원문자 AB, 나 원문자 AB 이렇게 6줄 내용이 있죠. 맨 앞에 있는 글자는 문단 번호예요. 그래서 그건 입력하지 말고요. 저처럼 이렇게 6줄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키 한번 또 한번 누르세요. 첫 번째 중제목처럼 위에도 역시 빈줄 하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컨트롤 F10키 눌러주고요. 같은 거죠. 바로 넣기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 칸 하고 글자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바로 아래쪽에는 이제 표를 만들어야 돼요. 표는 핵심 내용 아래쪽에 보면요. 셀 5개가 셀 합치기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빼고요. 전체 행과 열,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면 되는데요. 먼저 입력해서 표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러면 줄 개수를 세어보면요. 총 6이 되죠. 그리고 칸 개수를 세어보면 총 4개가 되죠. 아래는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의 너비가 동일한데요. 셀 너비가 좁아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작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입력하다 보면은 입력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너비 조절 또 필요할 거예요. 적당하게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 입력하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셀 병합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핵심 내용 아래 이 5줄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셀 합치기 있죠? 여기에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셀이 하나로 만들어져요. 이제 구분해서부터 모든 내용 입력하세요. 핵심 내용 아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도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하나로 입력한 거고요. 나중에 셀 너비 조절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현재 여기처럼 2줄로 이렇게 바뀐 것, 여기는 높이 조절하지 마세요. 나중에 셀 너비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모두 다 한 줄로 보여지게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맞출 수 있는데요. 아직 글꼴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 내용 다 하고서 나중에 설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표 아래 빈줄 커서 놓고요. 여기다 엔터키 한번 눌러서 마지막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더 이상 엔터키 눌러서 빈줄 만들지 않습니다. 맨 아래쪽에 각주 나와야 되고 여기 쪽번호 나와야 되는데요. 그거는 우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작업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이제 3쪽의 첫 번째 줄로 이동하세요. 여기 제목을 먼저 블록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부터 하도록 할게요. 먼저 굴림으로 바꿀게요. 굴림, 그 다음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진하게 속성,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책갈피는 만들어졌고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덧말 넣기 해야 되는데요. 입력 도구에는 덧말이 바로 없죠. 그래서 입력 도구의 오른쪽 삼각형 모양 있죠? 이걸 클릭하면 메뉴 나타나요. 여기에서 덧말 넣기 찾아 클릭. 그 다음에 덧말의 제목 위에 있는 작은 글자 있죠? 초거대 인공지능, 이거를 선택. 그리고 위치는 위쪽에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오른쪽 상단에 머릿말, 이거는 바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요. 그리고 쪽으로 가서 머릿말, 머릿말, 꼬릿말, 그리고 머릿말의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이제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여기에도 캡션처럼 머릿말 스타일 지정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은 바뀌지 않고 글꼴 정렬만 수정하면 돼요. 블록 설정해서 여기는 글꼴을 도둠으로 바꾸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하고요. 머릿말 영역 빠져나오세요. 닫기 눌러주세요. 나중에 수정 필요하다면 이 머릿말 더블 클릭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미국의 여기에서 미자, 이게 2줄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맨 앞에 미에다 커서 놓고 서식으로 가주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는데 아이콘만 보고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 메뉴를 열어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바로 보이죠?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두 줄로 변경. 그 다음에 글꼴 제일 위로 이동해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 궁서를 찾아 선택. 아래 면색 열어주세요. 여기는 노랑 표준색에 있죠?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커서는 미국에서 국 앞에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림 삽입하면 돼요. 입력 메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림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림 4.jpg죠? 찾아 선택. 문서에 포함 체크된 상태로 열기. 그림에서 필요한 그림 악수 모양 이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클릭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르기 클릭. 테두리가 이렇게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요. 필요 없는 그림 자르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백을 정확히 그림에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저처럼 여백 만들어 놔도 돼요. 적당하게만 이 그림만 정확하게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자르기 끝내는 건 키보드에서 ESC 누르거나 다른 곳 클릭하면 자르기 끝나요. 마우스로 이제 이동시켜 놓으세요. 비슷하게만 우선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림의 위쪽 이것만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돼요. 이제 단축키 P 누르세요. 기본 탭 가서 크기부터 수정할게요. 너비는 40, 높이는 35. 여기도 크기 고정 지시 없으니까 체크 안 할게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3페이지에서는 글 앞으로가 아니고요. 맨 앞에 있는 어울림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가로와 세로는 뒤쪽에 거 신경 쓰지 말고 문단 두 개 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 문서에 포함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 여백 있죠? 여백 캡션 탭에서 왼쪽만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만 2mm로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의 위치 조금 바뀌었다면 마우스로 다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오른쪽 끝으로는 더 이상 본문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이렇게 놓고요. 모든 줄이 출력과 동일하게 그림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요. 줄 끝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마우스로 화살표 키 왼쪽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끝에 글자를 맞출 수 있게 변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위치가 맞지 않다면 현재 첫 번째 줄에서 여기까지 여기에는 각 주 입력하는 게 없죠. 그러면 이 그림만으로 조절해 주면 돼요. 그림에서 오른쪽 끝으로 이동했을 때 더 이상 글자가 이 두 번째 줄 기가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 있지 않죠. 세 번째 줄에 있죠. 기업의 기.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이렇게 살짝 눌러보세요. 그러면 마우스로는 더 이상 오른쪽 이동 안 해도 이렇게 그림이 오른쪽 살짝 이동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줄 끝에 글자가 출력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면 그림 설정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소스, 여기 소스로 여기에서 스 앞에 스 뒤에다 커서를 이렇게 클릭해 놓으세요. 여기에 각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입력에 각주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본문 아래에서 각주 번호 우선 무시하고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했다면 번호 설정해야 되죠. 그러면 위에 도구에 각주 미주 모양이 있고요. 번호 모양이 있습니다. 번호 뒤에 현재 보이는 것처럼 닫는 괄호 필요하다면 각주 미주 모양 가서 이렇게 닫는 모양 선택까지 해줘야 돼요. 번호 모양 먼저 변경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번호 모양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대문자 ABC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건 닫기 누르면 각주 만든 위치에 이렇게 글자 보이게 커서가 위치할 거예요. 그러면 이 줄까지는 위의 내용들 모두 완료했죠?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세요. 첫 번째 중제목 전체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먼저 글꼴과 글자 크기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글꼴 도둠으로 먼저 바꿔놓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 다음에 하향의 음영색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정각기호와 빈칸 이건 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부터 사례까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여기는 기본 탭에서 글자색 음영색 있죠? 글자색 열어서 하향 흰색을 선택, 음영색 열어서 색깔 파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표준색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6개 줄 여기는 먼저 블록 설정 전체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기는 문단 번호와 줄 간격 지정이 있습니다. 줄 간격 까먹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할게요. 이 위에 서식 여기에서 180%로 변경하세요. 이제 다시 블록 설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가점 써 있는 것 찾아보니까 없죠. 그러면 두 번째 것 원문자 소문자 AB 써 있는 것 찾아보면 여기 없네요. 그럼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시작번호 1 이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그러면 수준이 1수준 선택되어 있죠. 우선 번호 모양 바꿀게요. 첫 번째 가나 이렇게 나타내야 되니까 가나다 이걸 선택하고요. 그리고 번호 서식 뒤에 마침표 이렇게 나타내야 되니까 미리 보기에 가점 나타나게 번호 서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비 조정 여기는 20%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20으로 보통 0.0 되어 있을 텐데요. 0.0 되어 있는 걸 20으로 바꾸세요. 정렬도 보통 왼쪽 되어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이 수준 선택하세요. 이번에도 번호 모양부터 바꾸세요. 그래서 이 수준에 있는 거는 원문자 소문자 ABC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걸 선택. 그 다음에 번호 뒤에 마침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점 없도록 번호 서식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너비 조정 여기는 두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30. 그 다음에 정렬도 오른쪽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면 이렇게 서식 바뀐 거 나타납니다. 이제 설정 눌러보세요. 그러면 원문자 ABC 그건 없고요. 가에서 바 이렇게만 보이죠. 그래서 AB로 나타나야 될 나다 이 두 줄 블록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서식 탭 가서 오른쪽 끝에 보면 한 수준 감소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세요. 그러면 가 AB 바뀌었죠. 밑에도 나로 바뀌었고요. 다시 달아 써있는 두 줄 블록 설정 한 수준 감소 누르세요. 그러면 가 AB 나 AB 이렇게 바뀌었어요. 줄 간격 180%로 바꾸지 않았다면 꼭 다시 블록 설정 이렇게 6줄에서 180%로 변경시켜 놓아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중제목 또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도 위와 동일하게 글꼴 도둠이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동일하게 18포인트예요. 그리고 다시 블록 설정 OECD에서 영역까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여기는 밑줄 먼저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강조점 설정이 있어요. OECD 블록 설정,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확장 탭에 강조점 열어서 위쪽에 나타나는 모양 세 번째 있네요. 선택, 설정 누르세요. 다시 또 보면요. AI 이거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또 들어가고 이번에도 강조점 열어서 위에 같은 모양 선택, 설정. 이러면 중제목까지 모두 끝났고요. 이제 표 작업할게요. 표에 대한 내용들 여기도 아래 공백 많이 남아 있으니까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더 키워도 돼요. 만약에 높이 조절해서 각 셀의 높이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컨트롤 위 화살표키 몇 번 눌러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상태로 바꿔야 되는데요. 아직 글꼴을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 글꼴 바꾸기 했을 때 두 줄로 바뀌는 경우 있으니까요. 먼저 전체 블록 설정에서 글꼴 수정부터 할게요. 먼저 위에 가서 굴림으로 바꾸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다른 설정하지 않고 가운데 정렬. 현재는 모든 셀 한 줄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너비 조절 필요한 경우에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위에 글자 보고서 대충 비슷하게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너비를 같게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제 마지막 여기 셀에 각 글자만 동일하게 보이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하면 여기 세 줄로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전체 셀 잡고 높이 조절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절하지 않아도 감점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 테두리, 좌우 테두리, 위아래 바깥 테두리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선 없음으로 이렇게 같이 설정할 거예요. 단축키 L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 나타났죠?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여기에서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지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종류 먼저 열고요. 이중 실선부터 할게요. 선택,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다시 종류 열고 없음 선택,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그 다음에 설정 누르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다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 눌러주세요. 이번엔 아래쪽에 테두리 지정해야 되죠. 종류를 이중 실선,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서 빠져나가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에는 색상이 흑백으로 보이지만 위쪽에 옅은 색에서 아래쪽으로 진하게 그라데이션 지정이 있고요. 조건에도 그라데이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탭 가주세요. 그라데이션이라고 써있죠. 선택, 시작색 흰색이니까 바꾸지 않고요. 끝색 클릭해 열고요. 표준색의 노랑 바꿀게요. 유형 가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4개 제일 첫 번째 거 선택되면 돼요. 줄무늬예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보면 출력과 동일하게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 마지막 글자 블록 설정, 여기는 먼저 궁서로 바꾸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있으니까 먼저 여기서 바꿀게요.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먼저 바꾸는 거예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 지정, 나머지는 여기서 하지 못하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글꼴 글자 크기 진하게, 바로 기본 탭 여기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여기에서 모두 해도 돼요. 장평을 105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아래쪽에 쪽번호 오른쪽 하단에 보여야 되죠. 숫자 원문자 5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표 아래 빈줄에 커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쪽 메뉴 가서 쪽 번호 매기기 있고요. 바로 옆에 새 번호로 시작이 있는데요. 쪽 번호 매기기에서 새 번호 이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오른쪽 아래 선택, 번호 모양에선 원문자, 숫자, 여기 두 번째 있습니다. 선택, 좌우에 줄표 필요 없죠. 체크 해제, 시작 번호는 5로 변경, 그리고 넣기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5가 여기 나타나지 않고 또는 다른 숫자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쪽번호 여기서 만들었지만 해당 조판 부호가 여기 없고요. 여기 나타날 거예요. 보기에서 조판부호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쪽번호 위치, 새 쪽번호, 이 두 개가 여기 나타나는데요. 이 두 개가 여기 있지 않고 이 두 번째 쪽이나 아니면 첫 번째 쪽에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오려두기 해서 이 위치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기 조판부호 체크 해제하고 보면요, 다른 데는 쪽번호 나타나지 않고 3쪽 여기에는 번호가 원문자 5 이렇게 제대로 나타날 거예요. 저는 제대로 나타나니까 방금 제가 작업했던 조판부호 설정하는 건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두 완료했으니까 검토해야 되겠죠. 파일 저장하고요. 시험장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정답 파일하고 두 개 같이 비교해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시험장이라면 검토한 후에 최종 파일 저장,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 전송, 퇴실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렇게 하면 시험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